우아할 만한 삶, 인생의 반전을 이끌어냈는가? 사산을 가진 금수저로서의 반전을 이뤄냈죠. 그리고 제가 내신 12등급, 우리 때 제가 21년에 뭐 뒤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고 입양을 해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20kg 감량을 해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고 있고 유방암 진단 이후에 20kg의 삶을 이끌어온 이런 노하우를 공유를 할 건데요. 인생 반전 스쿨이니까 기초 필수, 전공 심화, 최고 경영 과정 이렇게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건강 얘기 먼저 해볼 겁니다. 걸린 친구들이나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어느 날 자려고 누웠다가 손이 가슴 위로 이렇게 탁 올려졌어요. 몸이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성들이 치매 유방에 아시죠? 뭐가 있었다 없었다 어느 날 자려고 누웠다가 손이 가슴 위로 몸이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왜 코로나가 다행이냐면 제가 강의가 많은 편인데 평상시에 오전 오후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다 보면 병원을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돈 버는 게 더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난 건강하다고 자신했어. 상반기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유방 초음파를 받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진료를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몸을 돌보는 힘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음파 안 찍겠다 했더니 실비 있잖아요 이러면서 초음파 찍으라고. 이 초음파는 뭐 아무짓도 눌러서 그 아픈 걸 찍었는데 파란색이다, 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검사를 하자.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는데 직접 오래요. 그때부터 분위기 싸하잖아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내일 입원 안 하면 너 쭉 밀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면서 담당자들한테 사실 암인데요. 진짜 독성 항암은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전엔 안 아팠거든요 사실은. 저는 2기였으니까 얘가 날 살려주겠다고 항암을 하면서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만 보면 혹시 담배 피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크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때는 폐암 안 걸리고 왜 난 유방암이 걸린 거야? 너무 세상이 우리는 부정적인 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건강 잘 챙겨라고 얘기하지만 저게 내 얘기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저는 이번을 경험하면서 한 번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병원에 너무 휘둘려 버린 거예요. 저의 유방암 2기 진단과 항암과 방사선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제가 제 병을 바라보는 선택지를 바꾼 거죠. 내가 이걸 최악의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내 건강을 재정비하여 점핑업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이건 결국 내 선택과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은 뭐 급격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년, 2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드러난 딱스럽게 원래 이제 뭐 꽃가루 날리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해 3월 한 달을 콧물을 줄줄 흘리고 막 기침을 하고 막 눈이 벌개지고 생애 없던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매년 봄, 가을이 고기를 먹고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가 갑자기 몸에 적응을 하지 않게 시작을 했다. 그럼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있나?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체취가 강해진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겨드랑이 땀이 황변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블라우스나 정제는 독들이 배출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감량하고 디톡스 하면서 땀이 나도 황변이 생기지 않고 체취가 강하게 느껴서 당을 엄청 좋아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 초콜릿 뭐 아시죠? 한 번에 쫙 먹어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당을 몸에 넣어준 것은 최악의 습관을 기른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카페라떼인가? 두 번째는 불규칙하고 과다한 식사량. 세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을 꼽아요. 하루 종일 햇빛도 안 보고 컴퓨터 켜놓고 오전에 강의하고 뭐 배달음식 시켜고 앉아서 먹고 또 움직이지 않고 오후에 강의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 카페인으로 이렇게 세포들에 혼란을 주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네? 어떤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더 아침마다 커피 드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빈속에. 나는 내 원인을 카페라떼라고 꼽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왜 부자들이 먹는 그 음양탕 아세요? 음양탕? 예, 우리 좀 부자 돼야 되니까 뜨거운 물 3분의 2에 차가운 물 3분의 1, 그 아이의 회오리침 그걸 먹어야 된대요. 최근에 어떤 건강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소가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롱패딩 입고 슬리퍼 끌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찬 걸 자꾸 들이부으면 세포가 온도 올리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거죠. 가급적이면 따뜻한 차, 따뜻한 호주가는 대한민국에만, 한겨울에 롱패딩 입고 슬리퍼 끌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얼주가는 대한민국에만, 한겨울에 롱패딩 입고 슬리퍼 끌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찬 걸 자꾸 들이부으면 세포가 온도 올리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는, 가급적이면 따뜻한 차, 따뜻한 것들을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아니 그분이 맛소금
소금을 타서 먹는 바람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혈액이 끈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응급실 가면 뭐나요? 채소 많이 드시는 분 계시면 꼭 밸런스로 소금을 적정량 먹어주셔야 돼요. 저희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그래도 케이크 한 조각은 먹어볼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저거 한번 먹어볼까? 뭔가 당이 땡기는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영양을 섭취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디톡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임신했었을 때 임신성 당뇨 위기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영양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건 거죠.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공부하러 들어가 라고 얘기하고 간식을 갖다 주는 부모래요. 아이가 그 간식을 먹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이 간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세포들이 전부 소화에 집중이 되니까 졸리고 간식까지 갖다 줬더니 졸고. 진짜 아이러니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뭔가 잘하잖아요. 간식으로 사탕을 줘요. 엄청난 독인데 그걸 모르고 잘한 거에 대한 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해보죠. 뭐 때문일까? 이분은 긍정적 긴장감이 없는 거죠.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 시대에 치료비를 걱정해서 치료를 멈춘다고? 이런 일이 실제 있다니까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보험에 가입해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산정특례니 뭐니 해서 그 돈조차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건 거죠. 그리고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직장을 간두면 돈의 회전이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것도 걱정인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길거리에서. 아버지는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심한 상태였고 의사들이 절대 깨어날 수 없다. 저 깜짝 놀랐어요. 생명 앞에서만 1, 200은 중환자실로 올라갔는데 아니 깨어도 않고 뇌가 너무 망가졌다는 분의 MRI를 왜 매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 한 달 저희는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빼준대요. 요양병원에서 한 6개월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어요. 근데 아시죠? 아버지를 놔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어 옛날에 가난하고 이럴 때는 돈이 아까워갖고 보험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때 확신했죠. 그때도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고 특히 비급여나 제일 감사했던 건 진단비였어요. 치료 이후에 내가 더 좋은 거를 먹고 조금 휴식하고 이런데도 생활비로 쓰여지는 중요 자산이니까. 제가 아버지 간병보험을 들어놨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덕을 좀 봤죠. 지금 같은 장수 시대에 유병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간병은 자산 밸런스를 맞춰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산을 좀 키워놓고 증여나 상속 이슈도 있고 대출도 있고 이런 걸 내서 저는 사촌 언니한테 보험을 가입했었거든요. 제가 카드를 변경하면서 치료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진단금이 2천만 원이 나오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 2천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 파트너를 만날 때 그냥 단순히 친밀감, 친구, 수당 챙겨주려고 했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진짜 내 자산을 끝까지 잘 학습이 돼 있지 않은 거죠. 어느 누구 저는 심지어 평생 월세나 전세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20살이 되던 해부터 제 인생의 통틀어 돈을 벌지 않은 시기는 6개월이 채 안 돼. 그러니까 집안의 친척들이 난린 거예요. 아이고 네가 엄마 생활비를 책임진다며. 네가 집안을 세웠다. 이러니까 집을 샀다가 6개월 만에 이사를 갔는데 5천을 벌었다. 걔가 2년 만에 2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도 안 보여줘요. 야! 뭔가 홀린 듯이 계약금을 넣고 이후에 집을 보러 갔다가 진짜 주저앉아서 울었거든요. 난 사기당했다. 그게 또 주고 팔게 됐어요. 지금은 제 재산 아니고 제 사회의 강남을 꿈꾸는 동작구 사당. 제가 강의 소득만 있다가 월세 소득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안정감이 제가 코로나 때 강의가 스탑되면서 정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2개가 생기는 순간 진짜 너무 팔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깊이가 없으니까 차라리 억지로라도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자산을 키우는 건 각자의 성향과 지식 바닥에 파는 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안 되겠다. 자산을 키우는 건 각자의 성향과 지식의 수준에 따라처럼 휴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보통 주식을 다신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써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낮을 때 좀 들어갔어요. 오늘 100% 찍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해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 이걸 잘 지키려면 필요한 게 뭐냐? 상속이나 증여자산 등등 노후 세무사 사무실에 입간판이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우회에 있는 상속을 막는 증여.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취득할 때 돈 내.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증여 이슈가 생겼나 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비싼 거더만. 잠실에 아파트를. 자기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데 그 아파트에서 너무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야 되는 자기네가 내야 되는 상속세 이걸 다 하니까 팔자로 결론이 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자산을 안 모으시는 분들, 자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스토리를 듣고 나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가난의 습관을 자꾸 되풀이하려고 하는 건 거죠. 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상속자산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지?
증여서 팔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난 세금 때문에 뭐 안 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연금, 뭐 노후 이런 영상만 보거든요. 와, 이분이 석촌호수, 송파에 사시는 어르신이세요. 네, 은퇴하고 뭐 어떠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금이 엄청 빠방하게 세팅이 돼 있으신 거예요. 실제 부동산임에 보면 자산도 많으셔. 자본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돈 생각 안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와, 이분이 해외여행을 분기별로 다니시는데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돈은 관심 있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직도 돈을 안 버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월세 들어오고 다양한 곳에서 돈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멋지죠. 그러면서 이분이 꼽은 게 뭐였냐? 김은희 작가도 안 유명할 때 누가 와가지고 보험을 들어달라 그랬대요. 월 13만 원 납부하는 연금이었는데 이 13만 원이 그때 너무 자기한테는 어려웠대. 돈이 없잖아. 거리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현금 서비스 받아서도 냈었대요. 그리고 유예시켜갖고 내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어려우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뭐다? 보험인데 이분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인인 나한테 용돈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해왔고 그게 벌써 이제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매달 13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으시는 겁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정 보시죠. 이게 연금이야 이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불쌍한 나에게 주는 용돈. 돈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연금술사. 연금 받아서 술사하는 사람. 근데 이분도 뭐라 그러냐. 잘 나가는 30, 40대의 내가 7, 80대의 나에게 소득의 일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거. 목돈은 날리면 평생 힘들고 현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연금은 삶을 준비한다.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받는 사람은 평생 부자.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연금 받는 노인은 오래 사시는 게 자식을 돕는 일이래요. 1번에서 5번 중에 뭐가 제일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없다. 실제는 퇴직하고 나서 씀씀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회사 다닐 때는 내가 회사에서 밥 얻어먹고 뭐 이러니까 돈 쓸 게 없었는데 시간이랑 여러 가지가 많아지면서 실제는 생활비가 엄청나게 커진다. 내가 필요가 없어서 사지 않는 것과 연금 얼마면 되냐. 예비 은퇴 가구 희망 노후 생활비 2024년 적정 노후 생활비는 336만 원. 1년에 얼마가 필요하냐? 4천이 필요한 2024년 적정 노후 생활비는 336만 원. 전에 살게 되면 지금 뭐 110, 120, 130도 얘기하던데요, 이제는? 네. 그러면 이거 건강 이슈가 없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자산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자산을 어떻게 노후에 내가 잘 받을 수 있게 세팅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외연금, 쌍연금이 아닌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연금, 쌍연금이 아닌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2042년 10월 65세가 되면 매월 113만 7,510원씩을 받을 수 있대요.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늦춰받을수록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은 65세에 받더라도 내가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5년에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슈이고 이 국민연금이 건강보험, 종합소득에 이제 되니까 저같이 뭐 월세소득이나 기타 소득들을 이후에 65세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게 된다. 거기에 연금까지 보태어져서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높게 세팅하는 건 오히려 건보료나 세금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전략적으로 세팅해야. 두 번째 2층 보장이 이제 퇴직연금인데 저는 일단 개인사업자예요. 개인퇴직연금 IRP라 노란우산 공제. 근데 이거 왜 가입했냐? 세무사가 아니 소득공제 받으실 게 너무 없으신데? 이러면서 그때 소득공제 받으라 그래갖고 이걸 가입을 했어요. 소득공제 받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단지 과세 이연일 뿐 혹시 일시납으로 받거나 제가 중도해지하거나 하면 결국은 세제 혜택 받았던 오히려 소득공제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게 되는 수도 있죠. 2025년 4분기 퇴직연금 유연별 1년 수익률, 적립금 증가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투자하는 개념으로 자금을 돌리는 DC형이 수익률이 훨씬 높고 이 DC형 퇴직하시면서 이걸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 IRP 계좌에 계속 넣어두시면서 연금을 받는 동안 또 돈을 굴리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RP 수익, 연금을 받는 동안 또 돈을 굴리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RP 수익률이 가장 우리가 연금을 세팅할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수익률 적립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금의 100만 원이 10년 후에 100만 원이 아닐 거니까 투자 유형의 것들을 고민을 해야. 이제 개인연금인데 비과세 혜택, 부자들은 세제, 세금 관련돼서 절세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토스뱅크에서 너가 뭐 RP 뭐에 투자를 하면 이율을 5.1%를 주겠다는 거야. 확정일에 없이. 오케이 콜 하고 딱 눌렀거든요. 받고 딱 해지 달러가 오르고 있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환투자, 달러 투자를 그때 처음 해본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 그는 1,500원을 그렇게 안 뚫고 1,500원 갖다가 자꾸 내가 1,490원 이때 딱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뿌듯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1,500원을 뚫는 거예요. 짜증나게. 네. 오늘 와, 나 1,560원 갔을 때는 진짜 눈물이.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자산은 달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분산하는, 주식이 떨어질 때 달러가 올라주고 외국인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막 지금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이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놨을 때 긍정적으로 이것이 오르고 이것이 마이너스를 채워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좋은 금융 파트너를 만나는. 주식이 떨어질 때 달러가 올라주고 외국인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막 지금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이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다. 명예 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끌었고 2017년 몇 살? 95세 나이로 막 뭐야 왜 이렇게 다들 장수왕수는. 이후에도 베를린 우승을 한국 기록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여전히 일본 기록으로 남아있다. 아쉽다. 2002년 인생 반전 스쿨이니까 기초 필수, 전공 심화, 최고 경영 과정 이렇게 좀 정해놨어요. 기초 필수는 건강 채움. 우리가 뭐 다 얘기하시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뭐 다 건강이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얘기 먼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 이 건강이든 뭐든 사실은 가장 축은 뭐냐면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대부분은 뭐요? 자산에 관련된 책이 있는 거예요. 자산이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최고 경영 과정에서는 사실 참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거나 여러 가지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세움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나름 이거 맞춘 거예요. 저는 2021년 10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뭐 어떡하지라는 불안은 있었죠. 근데 저희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후에 중요한 자산으로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벌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세요. 그래서 창업은 하지 마세요. 창업 뭐 시급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요것뿐이 못 벌어 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피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고 자녀나 지인분들한테 학원비 벌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 얘기를 하면 언니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돈이 또 뭐 이렇게 일을 자꾸 벌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을 사실 속으로만 얘기해요. 그치?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2만 원은 좀 뭔가를 좀 바꿔봐도 되잖아. 뭐 주식에 돈을 넣어주든. 응.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들었고. 수학? 계산기 있는데 수학. 근데 딱 삼시세끼만 드세요. 어때요?